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쿨플러스입니다. 오늘은 공주교대 면접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25학년도 공주교대 정시 모집 전형과 선발 인원부터 살펴보고 1단계에서 수능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2단계 면접 전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면접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인 교직관, 교양, 표현력, 그리고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고 각 평가 영역별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또한 영상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출제된 면접 기출 문제를 함께 분석해 보면서 데이터 3법과 학습 데이터 활용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답변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면접은 말 그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전형이니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실전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주교대 면접 준비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공주교대 정시 모집 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주교대 2025학년도 정시 나군 전형을 보면 일반 학생 전형에서 총 132명을 정원 내로 모집합니다. 정시 모집의 대부분이 일반 학생 전형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농어촌 학생, 기획윤형 선발,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정시에서는 별도의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대신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이 있으면 이를 정원 외로 선발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공주교대 정시 모집은 일반 학생 전형 위주로 진행되니 자신의 전형 유형을 잘 따져보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주교대 정시 전형 방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5학년도 공주교대 정시 전형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요. 수능과 면접을 적절히 조화시켜 평가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수능 중심 선발입니다. 1단계는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해서 지원자의 200%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즉 2배수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총점은 500점 만점이고 이 단계에서는 면접이 반영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수능 점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1단계를 통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2단계 준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2단계로 수능이랑 면접 평가를 합산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최종 선발을 진행해요. 수능 점수가 90.1%로 비중이 가장 크고 면접 점수가 9.9%를 차지합니다. 면접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1단계 수능 비율이 높고 2단계 면접 비율이 미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의 수능 점수의 합격자들 간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도 어느 정도는 꼭 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점수는 수능 500점과 면접 100점을 합산한 600점 만점으로 결정돼요. 수능 비중이 크지만 면접 점수도 변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꼼꼼히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공주교대 면접고사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먼저 면접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주교대 면접은 현장 대면 면접으로 진행돼요. 지원자가 면접위원 앞에서 직접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라서 태도나 표현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은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주교대 면접 시간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면접 시간은 약 10분 이내로 제한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 교직에 대한 열정을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공주교대 면접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면접은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함께 진행해요. 지원자의 답변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 한 명의 평가제만 의존하지 않고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대 면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연 면접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수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공주교대 평가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의 면접의 평가 영역에는 지원자의 교직관, 표현력, 그리고 태도를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지금부터 각 평가 영역의 세부 내용과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공주교대 면접평가 영역 첫 번째, 교직관 및 교양 영역입니다. 초등교직에 대한 생각 잘 정리해 보세요. 공주교대 면접에서는 초등교직에 대한 이해와 열의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해요. 교사의 사명감, 신념, 인간관, 아동관 같은 가치관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교양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이나 학생 중심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경험이나 관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하면 더 좋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 본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 이슈나 아동 발달 이론, 교육의 역사 같은 기본적인 교양 지식을 쌓아두면은 면접 답변에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공주교대 면접평가 영역 두 번째, 표현력 영역입니다. 말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공주교대 면접에서는 답변이 얼마나 명료하고 논리적인지를 평가해요. 또 말이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전달되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러한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표현은 피하고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또 답변할 때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서 말하려고 노력해야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주교대에서의 평가 영역으로 태도가 있는데 태도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태도와 정서적 안정성도 평가됩니다. 그래서 면접관과의 시선 처리부터 신경 쓰셔야 해요. 눈을 잘 맞추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연습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 스마일링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공주교대 면접은 지원자가 초등교사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면접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교대 면접 기출문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문 면접으로 출제되었던 내용인데요. 짧은 제시문 하나를 주고 문제 1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3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문제였어요. 문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은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일반 시민들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일반 시민으로서 어떤 측면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는 데이터 3법이 시민 생활에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반대로 데이터 유출이나 익명성 침해 같은 부작용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해요. 우선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제시문에서 대충의 힌트는 주고 있어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의 법률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제시문에서 데이터 3법의 양면성을 부각하고 있죠. 장점으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특히 의료, 금융, 교육 등에서의 정보 제공의 순기능을 언급하고 있어요. 단점도 언급되고 있어요. 특히 데이터 유출,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이터 3법의 구체적인 법률 명칭을 몰라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한 제시문에서의 데이터 3법의 양면성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점으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 금융, 교육 같은 분야에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은 단점으로는 데이터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짚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시민의 편리함보다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기술 발전이 아무리 편리해도 부작용 때문에 시민들이 기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데이터 보안 기술을 더 강화하거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변하면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해결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문제 1에 대한 답변 예시입니다. 참고하세요. 인공지능 시대의 일반 시민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데이터 3법의 부작용, 특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더 편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나 빠른 정보 제공 같은 기술적 발전 덕분에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대 측면도 꼭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개인의 사생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데이터가 유출되면은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악용되는 경우에는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리함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발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신뢰할 수 있어야 발전도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다룰 때 정말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법적 규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고 기술 발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발전과 시민 신뢰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시민들이 믿지 못하면 결국 그 기술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3법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항2에 대해서 확인해 가보겠습니다. 예비교사로서 무기명화된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예비교사로서 무기명화된 학습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정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답변 전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정하세요. 항상 결론부터 얘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찬성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기명화된 학습 데이터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반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무단 활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죠.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습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있어요. 이건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죠. 반대하는 이유로는 아무리 무기명화 처리를 했다고 해도 기술적인 허점으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언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 수집은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규제와 기술적 보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현실적인 시각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준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문제 2에 대한 답변 예시입니다. 예비교사로서 저는 무기명화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무기명화된 데이터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성향이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시각적으로 배우는 걸 선호하고 어떤 학생은 체험 중심의 학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면은 교사가 학생에게 딱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방식은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익명화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허점이 생길 경우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완과 법적 규제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학습 데이터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주교대 면접 전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공주교대의 정시 모집 인원, 전형 방법, 그리고 평가 영역을 하나씩 살펴봤고 실제 기출문항을 통해 문항 분석과 사례 답변까지 전달드렸습니다. 특히 공주교대 면접에서는 교직관, 교양, 표현력, 그리고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다룬 기출문제처럼 교육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교사로서의 관점과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사례 답변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면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답변이 곧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혼자 면접 준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쿨플러스에서는 모의 면접 과정으로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답변 논리 구성 기본기부터 교직 인적성 준비, 실전 모의 면접까지 10년 넘게 해온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교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적으로 강남역 스쿨플러스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줌 프로그램이나 구글 미트를 이용한 온라인 면접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교대사대 교원대 입시 전문팀 스쿨플러스에서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쿨플러스였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